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티영어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독해 강의 시작할 때는 못 느끼셨겠지만 지금 50강 정도 쭉 공부를 해오시다 보니 점점 독해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의 영어 강의를 위해서 멤버십이나 땡스 댓글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is로 시작하네요. It's easier to go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it은 뜻이 없는 가짜 주어입니다. 뒤에 있는 여기 있는 to go 있잖아요. 얘가 바로 진짜 주어인데요. 이것을 문법적인 표현으로는 it to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쉽다라고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쉽대. 더 easier니까 easy의 비교급이잖아요. 그래서 더 쉽다는데 뭐가 더 쉬울까? to go down. 가다라는 go에다가 down이 붙으면 아래쪽으로 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제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이 it은 가짜 주어고 여기 있는 to go가 진짜 주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쉽다라는 거구나. 그런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a hill. hill 아시나요? 언덕이죠. 언덕을 내려가는 것은 더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비교급 뒤에 이렇게 than을 쓰면 요 뒤에 있는 것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뭐보다 쉽냐면 up it. 여기에 it은 여기 있는 이 hill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 것보다 뭐가 쉽다? to go down. 내려가는 것이 더 쉬운데 but을 통해서 접속사로 문장 한 번 더 써주고 있습니다. but은 그렇지만 이런 뜻이죠. 하지만 the view. 주어는 the view네요. view 하면 경치잖아요. 풍경. 그죠? 경치는 much better. better가 아니라 앞에 much가 붙어가지고 훨씬 더라는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much better 하면 훨씬 더 좋대요. 어디가? at the top. 꼭대기 윗부분이 위에서 보는 경치가 확실히 더 좋다고 합니다. 멋진 명언이네요. 그래서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경치는 역시나 the top, 꼭대기가 훨씬 좋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역시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it과 뒤에 있는 to입니다. 이것을 이투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투부정사로 문장이 길어지는 걸 문장의 주어로 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 주어인 it을 사용하고 진짜 주어인 이 to 부분을 뒤쪽에 배열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게 이투용법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it을 해석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투용법에서는 얘를 일단 해석하지 않고 그냥 더 쉽다. 뭐가? 내려가는 것이. 어디를? 언덕을. 그런데 뭐보다 쉽냐면 up it. 올라가는 것보다. 하지만 the view. 경치는 much better. 더 낫다네. 어디가? the top이. 꼭대기가. 요렇게 우리는 늘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아주 간단하네요. chair 하면 의자잖아요. 의자는 needs.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냐면 a fresh coat. 우리가 평소에 코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겉에를 반짝반짝하게 하는 걸 코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coat라는 단어를 ing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에를 뭔가 반짝반짝하게 해야 되는데 fresh라고 해서 신선하게 새롭게 뭔가 겉에를 발라줘야 된대요. 뭐를? of paint. 페인트로 한번 겉에를 싹 코팅해 줘야만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fresh라는 단어를 쓴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fresh 하면 신선하다고 해서 과일이나 야채를 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새로 갓 바른, 갓이란 단어 있잖아요. 갓 구워낸 혹은 갓 만들어낸 이런 경우에도 영어에서 fresh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fresh coat 하면 갓 발라낸 그런 페인트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이번 문장도 멋진 명언인데 상당히 짧으니까 그냥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fail, 실패한대요. 그런데 뭘 위해서 실패하냐면 forward,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패한다고 하는데 어느 방향이냐? to success. 성공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멋진 명언이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fold로 시작하네요. fold라는 단어 아시나요? 접다라는 동사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종이 접듯이 그렇게 접는 것을 fold라고 하거든요. 옷을 갤 때도 이렇게 접어서 개잖아요. 그런 행위를 다 fold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폴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접혀지는 전화기를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려면 foldable 폰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fold니까요. 접다란 뜻은. 그래서 이렇게 동사인 fold로 시작할 때는 제가 명령문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old 접으래요. 그런데 어디를 접으라고 하냐면 the corner. 코너 아시나요? 코너 하면 모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너를 돌아라 라고 할 때도 이렇게 길거리의 모퉁이를 코너라고 하잖아요. 그 코너가 바로 모서리 혹은 모퉁이란 뜻인데 the corner를 접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의 모서리를 접으려고 하냐면 of the page. 페이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의 페이지죠. 그래서 페이지 끝에를 접으래요. 그래서 문장이 완성된 줄 알았더니 so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을 한번 더 써주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we know. 우리가 뭐 알게 된대요? know,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 알게 되냐면 where we stop reading. where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스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대요. 스탑은 멈추다죠. 그래서 멈추는데 무엇을 멈추냐? reading. 읽는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죠? 이 문장에서는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바로 요 where입니다. 이렇게 문장 속에 where이 갑자기 삽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where이 우리가 어디에 라고 질문할 때 쓰이는 것처럼 읽을 때도 이걸 어디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멈춰야 할지 읽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간혹 where이 뜻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뜻이 없는 경우는 나중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라고 읽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 간단하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she네요. 그녀죠. She was. 그녀는 어땠다고 합니다. 비동사는 늘 요랬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떤 상태였지? always는 항상이죠. 항상 뭐였냐면 a very happy child였다고 합니다. 아주 행복한 아이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한마디 붙였습니다. growing up 하면 자라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 늘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난 뒤에 이렇게 ing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요거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아주 행복한 아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글쓰기 연습도 해볼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조동사 will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동사라는 말을 문장 읽을 때도 종종 하는데요.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 앞에 쓰이면서 동사의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동사 뒤에는 늘 동사의 원래 형태인 원형만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만 기억하면서 문장을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녀는 올여름에 일본으로 여행 갈 것이다 라는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부터 배열을 해볼까요? 주어는 그녀죠. 그녀는 행동은 뭐죠? 여행을 갈 거래요. 여행을 갈 것이다. 어디로? 일본으로. 언제? 올 여름에. 이렇게 해서 맨 시간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그녀는 여행을 갈 거래요. 어디로? 일본으로. 언제? 올 여름에. 이렇게 영어를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럼 영어 배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그녀죠. she 여기 있습니다. she를 써주고 그 다음 이제 동사 자리인데 중요한 건 지금 여행을 갔나요? 아니면 아직 안 갔나요? 아직 가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먼저 써주셔야만 합니다. 동사 나오기 전에 써야만 되거든요. 조동사는. 그래서 아직 안 갔으니까 앞에 will을 써주고 그 다음 여행 가다라는 travel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써주면 됩니다. 자, 여행 갈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쓰면 되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다라는 전치사 to를 써주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죠?
Japan, 일본이죠. 그래서 to Japan이라고 쓰시면 일본으로 여행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 추가 정보를 줘야 되니까요. this를 쓰고 this가 올해라는 뜻입니다. this summer 하면 올해 여름에 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 will을 오늘 배우는 건데 will은 어디다 쓴다? 우리가 원래 여기가 주어 다음 동사 자리잖아요. 그런데 동사가 나오기 바로 앞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모든 조동사의 자리가 여기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또 문장 하나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내년이 되면 15살이 돼 라는 문장을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문장을 쓸 일이 있잖아요. 너 내년에 몇 살 되니? 그럼 내년에 나 15살이 돼. 이런 문장을 쓸 일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그럼 일단 주어는 나죠. 그래서 나는이니까 I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I. 그런데 내가 지금 15살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will을 먼저 써줘야만 합니다. 조동사 will을 먼저 이렇게 써주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나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쓰는 동사가 뭐죠? 비동사잖아요. 그렇죠? 나는 10살이야 라고 할 때 I am 10 years old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비동사를 우리가 늘 쓴단 말이죠. 그런데 조동사 뒤엔 제가 늘 뭘 써야만 된다고 그랬죠?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동사의 원형은 뭐다? 당연히 b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ill be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will be 몇 살이 된다? 15살. 그래서 15 years 다음에 old라고 하면 난 15살이 돼. 근데 언제 되냐? 내년에. 내년을 영어로 아시나요? next year라고 합니다. 그래서 next year 하면 나는 내년에 15살이 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쉽죠? 중요한 건 뭐다? 조동사 뒤에는 늘 이렇게 동사의 원래 형태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의 원래 형태가 뭐다? be더라. 그래서 I will be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우리가 영어에서는 늘 질문이 중요하다고 제가 했잖아요. 이번에는 will을 사용해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에 집에 있을 거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일 밤에 집에 있을 거니? 라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때는 동사를 앞에 썼잖아요. 그런데 조동사를 쓸 때는 조동사를 앞에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주어 전에 동사를 써야만 하는데 우린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will을 먼저 앞에다 씁니다. 그 다음 주어를 쓰면 질문이 되죠. 그래서 will you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집에 있다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있다 없다 이건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상태를 설명해 주는 동사인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will you be 이렇게 하면 너 거기에 있을 거니?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집에 있을 거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at home 너 집에 있을 거니? 라는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마지막에 써줘야만 하니까요. tonight을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시면 will you be at home tonight? 하면 오늘 밤에 너 집에 있을 거니? 라는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원래 will을 여기 주어 다음에 썼었는데요. 질문할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will을 이동하시게 되면 질문이 됩니다. 쉽죠? 조동사는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면 질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도 배열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은 부정문도 한번 배워봐야만 하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배웠다면 이번에는 will을 사용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써볼 텐데요. 그는 내일 새 노트북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배열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조금 문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한다? 배열을 한번 해보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주어는 그는을 먼저 쓰고 행동 쓸 차례죠. 행동은 뭐다? 사지 않다가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는 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뭘 사지 않을 것인지 목적어 써주면 되죠. 새 노트북을 안 산대요. 언제? 내일. 이렇게 배열하면 되죠. 간단하죠. 이제 한글로 이렇게 배열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시면 영어 하는데 정말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려면 이 순서대로 내 뇌가 동작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배열할 때 이렇게 한글을 먼저 배열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he네요.
자, he 쓰고 근데 사지 않을 것인데요. 아직 사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당연히 will을 써주셔야만 하는데요. 자, 이제 살 것이 아니라 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요 not을 will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will은 긍정이었는데 뒤에 not을 붙여서 will not 하면 안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뭘 안 한다고 했냐면 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사다라는 뜻이 buy니까 will not buy 하면 나 그거 안 살 거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동사가 완성됐으니까 목적어 자리죠. 뭘 안 사는지, 무엇을 안 산다고 그랬죠? 새 노트북. 새라는 단어 아시나요? new라는 단어인데 노트북 한 개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어를 앞에 먼저 이렇게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a new notebook 하면 새로운 노트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노트북을 사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언제? tomorrow. 시간을 역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그는 안 살 거야. 뭐를? 새 노트북을. 언제? tomorrow. 내일. 이렇게 해주시면 will을 사용한 부정문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조동사를 활용해서 문장 배열하는 훈련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어 공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어 공부를 위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